이 말숙님이 안동에 계시다고 하네요. 탄 냄새와 심한 연무, 슬프지만 성공 예감 한자도 놓치지 않고 애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지금 그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영덕도 경남 하동 지역까지도 번졌다고 합니다. 불에 탄 면적만 해도 축구장 9만 개 넓이라고 하고,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것만, 집계된 것만, 발표된 것만 26분의 목숨 또 희생당하셨다고 하죠. 주민들의 마음 건강도 걱정이 됩니다. 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좀 치유할 수 있을까? 심리학 개론 시간에 준비를 했습니다.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 그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라우마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또 네.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도 당연히 트라우마가 남겠죠. 그렇죠. 사실 요즘처럼 막 비가 막 기다려지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 많은 분들이 그 부산에도 그렇고 오늘 네. 서울에도 약간의 그 보슬비가 내리는데 네. 이 비가 다들 이제 경북 경남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도 바라시더라고요. 비가 아주 그냥 세게 내려서 음. 부디 좀 산불이 다 진압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요. 좀. 사실 이 트라우마라는 게 개인이 이게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거나 좀 충격적이고 위협적인 사건을 이렇게 겪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은 마음에 상흔을 남기게 되고요. 네.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상처가 어떻게 보면은 배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트라우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마음에 이제 타격을 주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첫 번째가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내 안에 침투되는 거예요. 떠오르고. 네,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작은 바람 소리나 나무가 타는 듯한 그런 냄새만 조금 이렇게 나는 것 같으면 갑자기 공포가 확 밀려오면서 파국적인 생각이 든다든지 두 번째는 굉장히 좀 과각성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긴장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막 잠이 안 오고요. 술을 계속 마시게 되고 또 조그만 게 자극에도 깜짝 놀라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침투 증상이나 과각성 상태가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고통스럽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예를 들자면 그 생각으로 벗어나려고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비슷한 어떤 장소나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회피한다든지 이런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마치 우리가 난로에 이렇게 손을 대면 네네. 그 난로에 다시는 이렇게 옆으로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런 증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계속 신경 쓰이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회피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세 가지 침투 증상, 과각성 상태, 회피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면서 네. 좀 인지라든지 그 생각이죠. 또 감정에서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막 굉장히 침울하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공허한 느낌이 든다든지,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는 상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시에 계속해서 찔리고 있고. 네. 이번처럼 그 자연재해가 크게 발생했을 때나 혹은 교통사고처럼 어떤 물리적 충격을 받았을 때 트라우마라는 그 증상이 좀 다릅니까? 어떻게 오나요? 일단은 그 외상이라는 게 네. 이례적 외상이 있고요. 또 반복적 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나 지진, 뭐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이례적 외상에 보통 이제 속하고, 네. 또 뭐 아동 학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반복적 외상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외상의 종류에서 사회적 재난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진이나 태풍이나 산사태나 산불이나 홍수나 이런 것들, 네. 코로나19 이런 것도 그랬었죠. 그리고 대인관계적 외상도 있죠. 뭐 전쟁, 뭐 폭력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애착 외상도 있죠. 뭐 학대라든지 방임이라든지 이렇게 나뉘기도 합니다. 종류가 많은데 이거를 일단은 좀 털고 일어나야 하는데, 글쎄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훌훌 털고 일어나고 네.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빠져들게 되고, 네. 이건 어떤 차이라고 봐야 돼요?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가장 큰 부분은 대처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시가 박혀 있는데 그냥 거기다가 후시딘만 좀 바르고 뭐 이렇게 연고만 좀 바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시를 빼내야죠. 그렇죠. 그걸 절개하고 빼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런 트라우마 관련해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의학적인 도움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감정을 조금 표현하고
조금 그런 연대를 갖추는 사람들은 조금 더 회복이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좀 사회적인 지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인 지지요? 네, 그러니까 PTSD를 겪은 건 이제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인 거지만은 그런 토대 안에서도 사회적 공동체나 가족이나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연결되어 있을 때 훨씬 더 치유가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이고. 2759님이 그 밤새 고생하는 소방관 남편 퇴근 기다리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남편과 커피 한잔 하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네요. 그러니까 주변에 산불 피해 겪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네, 산불 감시원, 네, 또 산불 끌어다니시는 이제 공무원분들, 당연히 또 소방관 분들, 또 그 가족분들도 걱정이 이제 될 수밖에 없고 네. 그 사회적 지지라는 거는 주변에서 함께하고 네. 있다라는 것도 되게 또 중요한 거네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 특히 이제 경북 지역 이쪽 계시는 분들 좀 고령층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또 저희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부모님 계셔서 걱정이다라는 네. 분들 많거든요. 네, 자연재해 났을 때 특히 고령층의 심리적 외상이 더 심할 수 있다고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주거재 상실이라는 게 뭐 약간 재산 손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건 어떤 면에서 평생의 삶과 기억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40년, 50년 살아온 집이 네. 한순간에 불타버렸을 때. 그러니까 이 전체는 나의 정체성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상실은 나의 정체성의 혼돈으로 좀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다시 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가 힘들 수도 있죠. 그냥 돈 주고 다시 사면 되지 이게 아니니까. 아니죠.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 재난에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고령층일수록 신체적인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좀 대처가 느린 경우들이 있죠. 대처 자체도. 네, 좀 이렇게 빨리빨리 어디로 움직여야 될 때도 뭔가 그런 부분이 좀 쉽지 않고 그럴 수도 있죠. 또 게다가 이제 그 젊은층보다는 고령층일수록 조금 정서적인 유연성, 그러니까 변화 같은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들도 한몫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활동성도 그렇고 정서적인 유연성도 젊은 사람보다는 좀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걸 극복하는데도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6790님은 여기는 영덕입니다. 이틀 동안 잠을 설쳤네요. 바로 옆까지 불이 가까이 와서 가슴 쓸어내리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빨리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보내주셨는데. 트라우마를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혹은 회복해야 될까 혹시 그 고통과 공포를 다시 한번 마주하는 거 네. 해당 장소에 가보는 거는 어떨까? 이건 피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움이 됩니까? 일단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천천히 해야 되고요. 뭐든지 천천히. 네, 두 번째는 아주 안전하게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지지적인 환경 속에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천히 안전하게 그리고 뭔가를 지지받는 환경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혼자 이제 거길 가보거나 하는 것들은 저는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오히려 전문가와 함께 트라우마 경험을 조심스럽게 떠올리면서 좀 미해결된 굉장히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건강하고 조금 어떤 면에서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표출하고 해소하는 그 작업이 어떤 면에서는 작은 입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지지받는 환경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막 갑작스럽게 내가 극복해 보겠어 네, 해서 딱 그걸 막 여러 제끼고 이런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너무 이제 과감하게 하시려는 거는 여기서는 사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박현숙 님이 산불로 주인을 잃은 개가 주인을 기다리는 사진을 봤는데 아유, 재해로 인해서 상처받는 범위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에 가축들도 많고 동물들도 많았었는데 또 하나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이후에 뭔가 보상이라는 게 좀 따르지 않습니까? 네, 적절한 보상을 받는 건 어느 정도 좀 트라우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매우 도움이 되죠. 사실은 불공정한 보상을 받으면요,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재산 소실이 막 1억이 넘어요. 그냥 보상은 뭐 1,000만 원도 안 나왔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떤 그냥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내 삶이나 내 터전 자체를 무시하고 뭔가 부당하게 취급받았다라는 엄청난 붕괴가 일어날 수 있고요. 내 삶이 부정받을 수 있는 네. 그렇게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사회에 대한 신뢰감 자체가 조금 무너지게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적절한 보상이라는 게 단순한 금전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어떤 면에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은 보상이 네. 충분했던 피해자가 PTSD 회복률이 훨씬 높았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소통하는 거, 또 심리적 지원을 하는 거, 또 사회적인 인정과 위로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뭐 보상금, 보험금 그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적인 걸 넘어서서. 네, 중요한 전제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아니 그 잃어버리신 만큼 불탄 만큼 이걸로 그냥 바꾸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도 치유해 줄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네, 거. 꼭 돈을 돈으로만 보면 안 되겠네요. 네, 이게 근데 사람이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 과정이 특히 이제 화마가 덮친 자리는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네,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네, 그 흔적이 또 어딘가에 남아 있을 거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사실은 지금 그 이제 인접한 계신 분들이라든지 관계자분들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네. 산불이 일어난 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잘못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에 기대어서 그건 그때의 기억일 뿐 어떤 면에서는 시간의 토대 속에서 지금은 안전하다는 그 경험 자체를 늘려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부터 자각하는 거고요. 또 지금은 좀 산불 때문에 너무나 이제 자연을 보는 것도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서서히 자연을 보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지고 맛 좋은 것을 먹고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좋은 활동들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늘려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한 조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진영님이 국민학교 4학년 때 집에 불이 나서 친척 집에 몇 달간 새방살이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아유, 네. 이번 피해 입으신 분들 트라우마 치료까지 잘 챙겨드렸으면 좋겠네요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대피소에도 심리회복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사실 그런데 문 열고 들어가는 거 좀 아니 뭐 그럴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좀 이용을 하시는 게 네, 낫겠죠. 네, 심리적 응급처치 또 의료 지원도 그 대피소 내에서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고요. 최경민님 같은 경우에는 그 소방 헬기가 자주 지나가서 그런지 웅웅 소리가 환청처럼 들립니다. 뭐 이런 말씀도 네. 해주셨고요. 9632님 오늘 비가 산불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피해 주민 여러분께 위로 드립니다.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마음을 또 함께 보듬어 드리는 것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